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사건건 시작하겠습니다. 주요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의원들로 구성된 후쿠시마 오염수 저지 의원단이 오늘 일본에 도착했습니다. 2박 3일 일정이고 모두 11명입니다. 의원단은 일본 총리관저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었고 뜻을 함께하는 일본 시민단체도 동참을 했습니다. 현장 목소리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든든한 연대의 정신으로 함께해 주신 시민사회단체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모두의 바다를 훼손하는 핵오염수 양투기 일본 정부는 즉각 처리하라! 네, 의원단은 일본에서 오염수 방류 반대를 주장하고 있는 정치인들, 전문가, 그리고 시민단체와 만나고 기자회견도 열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서 당리당략 때문에 일본까지 찾아가서 국익을 해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오늘 리투아니아로 향했습니다. 북핵 문제와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AP통신과의 서면 인터뷰를 했는데 지금은 북한의 핵 개발 의지보다 북핵을 저지하려는 국제사회의 의지가 더 강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 발표를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나토 정상회의를 통해서 우리는 국제안보 협력 강화, 공급망 협력 확대, 부산 엑스포 유치 이런 성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일본 총리와도 만나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어느 수준까지 기시다 총리에게 밝힐 것인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간호사와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등이 소속된 보건의료노조가 목요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보건의료노조는 파업 찬반 투표에서 91%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총파업이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목요일부터 145개 사업장에서 6만여 명의 조합원들이 파업에 들어가게 된다고 노조는 설명했습니다. 개별 사업장이 아니라 산별 노조인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하는 것은 2004년 이후에 처음입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정부가 2021년 합의 내용을 잘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장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정부는 의료 현장의 인력 대란과 필수 의료, 공공의료 붕괴 위기를 수수방관하고 기존에 약속했던 코로나 전담병원 회복기 지원과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등 각종 제도 개선 정책 추진 일정을 미루면서 노사교섭에서 핵심 쟁점 타결에 어떠한 지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정부는 간호사 한 명당 환자 몇 명을 맞도록 할 건지 그 기준을 마련하고 공공의료를 확충하겠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응급실과 중환자실에는 필수 인력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돈봉투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지난달에 이어서 오늘도 국회 사무처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돈봉투를 주고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국회의원과 그 보좌진들의 출입 기록과 동선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5일에도 국회 사무처를 압수수색해서 의원 29명에 대한 출입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이후 보좌관 등 다른 사람들 기록을 추가로 요청했지만 국회 사무처가 임의로 제출하는 데 난색을 보였고 그래서 이번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집행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후보를 지지한 윤관석 의원이 300만 원씩 든 돈봉투를 20명 정도의 현역 의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고 송 전 대표의 전 보좌관을 구속하는 등 수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소식 살펴봤습니다. 민주당이 똥꼬를 찬 겁니다. 완전히 가짜뉴스, 괴담을 만들어서 헛발질을 하다가 양평 국민들로부터 지금 지탄을 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많은 국정사 농단 사례들을 봐왔지만 9조 원대 국책 사업을 아무런 설명도 없이 갑자기 옮기는 거 처음 봤습니다. 이런 게 국정농단 아닙니까?
IAEA는 오로지 일본 정부 요구에 부응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고 한국을 방문해서 또 같은 내용을 앵무새처럼 반복했습니다. 이러한 긴박한 상황에도 윤석열 정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민주당이 당리당략 때문에 국제적 망신을 자처하며 장기적으로 국익을 해치고 있으니 한심하기 거지없습니다. 제발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영상을 보고 오셨습니다. 아마도 오늘 이분들과는 저 두 가지 주제로 이야기하다 보면 왜 한숨을 갑자기 쉬십니까? 이 두 가지 주제로 얘기를 하다 보면 아마 토론 시간이 다 끝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예, 격주로 오시는 두 분입니다. 오늘도 주요 쟁점들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두 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왜 한숨 쉬셨습니까? 워낙 쟁점이 많고 예. 다툼이 많은 국회라서 그냥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예. 한숨이 나오십니까? 아니면? 야당은 한숨이 나올 겁니다. 이게 과학의 문제로 들어가는 문제고 사실의 문제로 들어가다가 보니 사실 요즘에 민주당이 삼중수소 얘기를 못하고 있거든요. 왜 못하겠어요? 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고 민주당의 대한민국의 과학자들이 민주당을 지금 현재 지원해주고 있질 않습니다. 방송사의 패널로 나오라고 해도 없잖아요. 국민이 다 판단하고 계세요. 네. 지금 어민들이 예를 들어서 이게 정말 우리 바다가 오염되고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어민들이 길거리로 나오시겠죠. 근데 어민들 공부를 엄청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괴담이구나 하는 걸 정확하게 알고 계신 거예요. 그 성일종 의원께서는 지금 국민의힘 우리 바다 지키기 검증 TF 위원장이시기 때문에 제가 그 서울 양평 고속도로를 먼저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후쿠시마 오염수부터 탁 치고 나오셨는데 네. 그래도 발언기 한번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짧게. 네, 예. 국민분들 중에 대략 여론조사의 결과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60에서 80% 정도 분들이 우려하고 걱정하시죠. 다만 뾰족한 해법이 과연 있겠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과감한 행동으로 못하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국민분들이 우려하시는 건 명확하니까 정부와 여당이 좀 나서서 일본에 당당하게 우리 정부가 직접 검증하겠다. 그래서 국민분들 우려가 없을 정도까지 우리가 하겠다. 이런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네. 여론조사하고 두 가지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여론조사는 부정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지요. 하수 처리수나 공업용 폐수 처리수가 내 집 앞으로 나간다 그러면 흘러간다 그러면 찬성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문제는 국제적인 문제이고 또 이 문제는 과학적 문제잖아요.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가 찬성하는 거 아니에요. 방뇨하는 거라 안 하는 게 제일 좋지요. 그렇지만 일본 정부가 강경화 장관 얘기한 대로 지금 일본 정부 이것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좀 조사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강경화 장관도 얘기를 하셨잖아요. 주권 국가니까 주권 국가의 영토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가서 이걸 뜨거나 우리가 마음대로 못 합니다. 그래서 IAEA를 중심으로 해서 11개 국가가 공동으로 함께 검증을 해온 이 결과물을 지금 민주당만, 그것도 대한민국의 민주당만 전 세계에서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반대가 예를 들어서 정서적으로 반대, 이 정도 글쎄 약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어느 나라에서 이 과학의 문제를 가지고 단식하는 나라의 국회의원이 있습니까? 지금 다른 태평양 도서국가, 카나다 다 해서 미국 다 해가지고 국회의원들 가가지고 지금 과학적 데이터도 없이 일본 총리 공관 앞에 가가지고 IAEA가 일본의 하수인이다라 얘기를 하면서 그걸 가지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국격을 훼손을 해도 더군다나 민주당은 집권했던 여당이고 이 문제를 다뤄왔던 여당이고 이 문제를 후쿠시마 문제를 다루면서 기존 원칙을 세워서 기본 방침을 세워서 국가를 운영해왔던 민주당입니다. 집권당이었습니다. 바뀐 거 정권 교대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민주당이 과학을 이기려고 하는 괴담으로 이게 끌고 가는 것은요.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국민의 심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 지금 뭐 매번 발언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성익종 의원님이 길게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의도가 뭘까가 궁금한 길게 하세요. 길게 하십시오. 예. 네. 방법이 없잖아요. 방법이 없습니까? 이미 여러 가지 방법이 제시가 됐죠. 예를 들어서 몰타르, 시멘트 이런 것과 섞어서 지중 보관한다. 수증기로 증발시킨다. 실제로 미국의 3마일 원전 사고 당시에는 이제 오염수를 방류하려고 그랬다. 법원의 반대로 못했고, 그래서 결국 수증기로 증발시키는 방법을 썼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비용이 많이 드는 방법보다는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을 선택하고 싶겠죠. IAEA 보고서에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염수 방류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일본 정부의 정책적 판단 영역이다. 근데 우리 정부가 다른 대안이 있고, 물론 그 다른 대안이 일본 정부에게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경제적 부담을 준다는 이유는 있을 수 있겠지만, 왜 일본 정부의 정책적 판단, IAEA의 정책 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정책적 판단을 왜 이렇게 지지하는 거죠? 저희는 차라리 여러 가지 우려가 있고 걱정되고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일본 정부 너희들이 경제적 부담이 좀 더 되더라도 다른 방법을 좀 써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진짜 방법이 없는 건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에 앞서서 미국 같은 경우에 사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이 없다라고 자꾸 얘기하시는 건 안 되는 것 같고, 다음에 뭐 주권 국가의 문제니까 할 얘기가 없다. 아니, 주권 국가의 문제라 하더라도 우리 국민의 안전에 뭔가 위해될 만한 일을 하거나 또 그런 것들이 되는 건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면 역시 우리나라도 주권 국가로서 당당히 요구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국제사회에서 그런 것들이 통용돼서 실제로 조사하거나 모니터링에 참여하거나 했던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방법이 없다, 어쩔 수 없다 자꾸 얘기하면서 수정물 드셔가시면서 왜 일본 정부의 정책적 판단을 그렇게 마치 우리 정부의 정책적 판단보다도 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강조하고 찬양하고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죠. 정말로 잠시만요. 바로 드릴게요. 뭐냐면 이렇게 하시죠. 저희가 사실은 서울 양평 고속도로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얘기를 하고 오늘 좀 토론을 끝마칠까 했는데 순서를 바꾸죠. 뭐 이왕 나온 김에 후쿠시마 오염수 얘기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언 기회를 드릴 텐데 이런 생각은 듭니다. 두 분이 지금 공방을 두 번 말씀하셨고 두 번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는 기존에 하셨던 그 여야 의원들의 발언의 맥락과 좀 비슷하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릴게요. 예, 성일종 의원께는 우선 잠깐 좀 반론을 기회를 주면 안 되십니까? 짧게 그럼 하시겠습니까? 일본 정부의 정책을 우리가 지지한다? 그거 아닙니다. IAEA 국제기구와 11개 국가가 해놓은 거를 우리가 과학적 아니죠. 기준에 의해서 방류 여부는 일본의 정책적 판단이라고 했잖아요. IAEA도. 가만히 계셔보세요. IAEA가 방류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가만히 계셔보세요. IAEA 결정을 가만히 계셔보세요. 좀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 IAEA와 11개 국가가 검증을 다 했잖아요. 그리고 일본이 제시한 안들을 이 사람 검토해 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정책을 우리가 지지했다. 이거는 전혀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IAEA가 방류라는 걸 결정했냐고요. 두 번째, 왜 그러면 몰타르 같은 거 해가지고 시멘트 블럭 같이 만들어서 놓거나 육상 보관, 그렇습니다. 예. 탱크 같은 거 보관 안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박 의원님, 전 세계에서 이 몰타르나 탱크 같은 경우 보관한 선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증기하고 해양 방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검토를 한 거예요. 근데 수증기는 열을 가해서 하다가 보니 컨트롤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지만 해양 방류는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모든 나라들이 원전에서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이거는 냉각수를 내보내는 통제하기가 굉장히 쉬운 면이 있어요. 게 똑같습니까? 아니, 냉각수 말고도 액상 같은 경우 처리할 때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이미 인류가 해봤던 거에 대해서 과학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선호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도 IAEA와 모든 국가들이 협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니 주권국가 왜 못하냐고 그러는데, 그럼 문재인 정부에서 허지 왜 안 했습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다 하지 왜 안 하고 지금 와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하라고 해서 됩니까? 우리가 아무리 반대해도 일본 정부가 안 받아들이면 끝나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에서 못한 것을 왜 윤석열 정부 못하느냐? 문재인 정부가 세워놨었던 기조를 그대로 승계해서 우리는 지금 해오고 있는 거예요. 더하면 더 했지. 문재인 정부가 해왔던 거 뺀 거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IAEA가 해양 방류가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해양 방류를 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하는 건 일본 정부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정정을 해드리고요. 다음에 몰타를 이용해서 지상 보관을 한 사례가 없다? 저준위 핵폐기물 같은 경우 다 그렇게 합니다. 뭐 시멘트로 해가지고 시멘트 창고나 이런 걸 만들어서 저장을 하죠. 그래서 사례가 없다라는 말씀은 좀 틀렸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방법이 없다. 저희들이 계속 얘기하는 게 이거잖아요. 저준위를 몰타라고 섞었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제가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방법이 없다 그러는데 해양심판원에 저희가 계속해서 긴급하게 가처분 신청 같은 걸 할 수 있거든요. 다 그 해양법 관련된 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국제해양재판소 말씀하시는 거죠? 국제해양재판소에다가 제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 때 시기가 되고 가처분 신청이 할 만한 상황이 되면은 하겠다라는 것이 사실상 공식 입장이었죠. 예, 제가 좀 궁금한 건 성 의원님 한번 질문을 제가 좀 드려볼게요. 그 두 분의 문제의식이나 어떤 취지는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이제 대통령이 이제 곧 기시다 총리 만나지 않습니까? 그럼 기시다 총리와의 대화 속에서 뭐 짧게 만나든 길게 만나든 아마 이 문제가 언급이 될 것 같은데, 대통령이 어떻게 입장을 좀 밝힐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우선 박 의원님 말씀하신 거 해양재판소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 하고 말씀드릴게요. 해양재판소 21년도에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에서 회의 열어가지고 검토를 했는데 실익이 없어서 못한 거예요. 정확하게 아시라고요. 응? 그렇기 때문에 자기 정부에서도 그리고 해양재판소를 가더라도 과학적 에비던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해역에서 가는 게 좀 힘들어 보인다. 방사능이 나왔든지 우리 어류에서 나왔든지 알겠습니다. 뭐로 이길 겁니까? 그리고 우리 대통령 얘기를 하셨는데 그 말씀 해주시고 하시게 되면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 말씀하실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 안전과 그리고 또 앞으로의 지금 후쿠시마의 관리가 양국 간의 실시간의 정보 교류를 통하고 또 우리 과학자가 현장에 가서 함께 노력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해달라고 당에서는 이미 요청을 했거든요. 협의를 해달라.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을 대통령께서 일본 수상하고 만나면 말씀하시지 않을까. 근데 만약에 대통령이 원론적인 답변이나 대화를 하게 되면 그것이 곧 일본의 그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사실상의 찬성으로 받아들여지거나 해석되진 않을까요? 우리가 찬성하고 반대 의미가 아니고 이 부분은 국제적인 기후에서 기준치를 내놓고 주권 국가인 일본이 결정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국제 기준이나 법에 문제가 없으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정의용 장관의 그 기조를 그대로 우리가 이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전 정부 말씀은 여러 차례 하셨으니까. 근데 일단 답변 전 정부에 이제 정의용 실장 이야기하시고 뭐 전 정부에서 냈던 보고서에 언급된 문구 이야기하시고 반복되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정의용 실장의 이야기는 정부의 공식적 입장이 아니었고 그 보고서에 담겨 있는 국회에서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국회에서 얘기했는데 그러니까요. 정의용 실장이 그렇게 얘기했지만 정부의 입장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식의 장관이 얘기하는 게 그게 입장이 아니라고 그러는 법이 어디 있어요. 아니 박 의원님. 그다음에 문재인 그 정부 강요가 나와서 있는 문구도 그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어놓은 것 중에 하나에 불과하지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희 정부의 공식 입장은 상황이 되고 또 상황이 무르익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제소 등을 검토하는 것이 공식 입장이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언급해 보십시오. 분명히 이제 기시다 총리를 만나서 국민의 뭐 안전 이런 것들을 최우선하는 입장에서 뭔가 확고한 얘기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실제로 지금 정부 관료나 또 여당의 정치인들이 하는 말 그리고 태도는 그것과 상당히 거리가 있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일본 정부의 결정을 굉장히 두둔하고 또 옹호하는 것 같은 어떤 일본 매체에 보니까 일본 매체에서 뭐라고 보도하냐면 우리나라 여당의 정치인들이 더 적극적으로 일본 정부보다 더 적극적으로 일본 정부의 방침을 이제 옹호한다 이런 보도도 있던데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과연 진짜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할 것이냐 그렇지 않고 굉장히 원론적이거나 아니면 그거보다도 수준 낮은 발언을 하면서 사실상 이 방류를 기정사실화 해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매우 크다는 말씀입니다. 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좀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은 사실 적지 않게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라서 오늘 아침에 그 유승민 전 의원도 그런 말을 한 것 같은데 잠깐 좀 듣고 와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너무 입을 다물고 계시는 것 같아요. 국민들 절대 다수가 걱정하고 불안하고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께서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국민을 이해를 시켜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왜 대통령께서 그 반대 여론이 무서워서 그러는지 비겁하게 뒤로 숨냐. 그러니까 유 전 의원의 의견은 어찌됐건 대통령이 지금 많은 국민들이 염려하는 건 사실이니까 물론 성 의원께서는 그것이 좀 과학적 근거가 박약하다라고 보시는 입장이긴 합니다만 대통령 스스로가 뭐 대국민 어떤 담화 방식이든 어떤 방식으로든 좀 입장 표명이 필요한 게 아니냐라는 문제의식인 것 같은데. 우선 문재인 정부, 박 의원님 얘기해서 지금 자꾸 하고 가야 되겠어요. 이게 왜냐면요. 근데 황 의원님, 근데 이렇게 알아. 되면은 저희가 자, 제한된 시간 안에 왜냐면 제가 동일하게 드리는데. 알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토론이 자꾸 이렇게 공회전이 되는 느낌이 아닙니다. 있어서. 문재인 정부의 외교부 장관이 대한민국의 스피커입니다. 정부의 공식 스피커가 국회에 와가지고 안보실장이었죠. 이 이야기를 했는데 외교부 장관으로 한 겁니다. 21년도 4월에. 그렇게 얘기했지만 자, 그런데 이게 문재인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그러면 대한민국 국회를 장관이 나와서 얘기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시죠.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는 국회를 가지고 노는 겁니까? 아니 정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해준 입장은 제소나 이런 것까지 국회만큼 하겠다는 공식적인 거잖아요. 자리가 없잖아요. 야당 의원이 묻는데 국회의원이 묻는데 답을 낸 거를 이거를 그러면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 국회를 가지고 노는 거고 거짓말한 거잖아요. 아니, 장관이 얘기할 때 장관의 생각도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일단 전 정부 얘기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대통령 말씀 얘기를 하셨는데 대통령의 언급은 천금보다 무거워야 합니다. 이게 과학적 문제입니다. 지금 정치적으로 괴담 가지고 하는 이야기에 대통령이 너무 많이 얘기하는 건 난 바람직하지 않고 청와대 대통령실은 이미 여러 차례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 수산물 수입 금지 안 한다든지 금지한다든지. 그 부분은 밝혔죠. 또 과학적으로 국제법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의 직접 표현이 좀 필요하진 않을까요? 대통령실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다 합의해서 나온 것이지요. 그러니까 굳이 뭐 직접 표현은 필요하지 않아. 그러면요. 대통령의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되잖아요. 대통령실에서 얘기한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입 다물고 있다라고 하는 거에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뭐 대통령이 항상 했던 얘기가 관료들 뒤에 숨지 않겠다. 본인이 직접 해명할 부분은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만나서 해명하겠다. 계속 강조해왔던 바 아닙니까? 사실 이만큼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딱 좋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기시다 총리를 만나잖아요. 그렇다면은 진짜 그런 얘기를 할 만한 상황이고 또 조건도 갖춰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안 하겠다. 이 얘기는 사실상 방류에 찬성한다. 일본 방침에 대해서 다 수용한다. 이거 말고 뭐라고 해석될 수 있습니까? 한번 지켜보시죠. 아니 왜 그렇게 왜 찬성한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언제 누가 찬성한다고 그랬어요? 반대하십니까? 국제법적으로나 기준치의 문제가 없었을 때 우리가 그거를 수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만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과 우리 해역 바다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것들에 대한 염려나 이런 부분을 얘기할 거죠.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묻지 마세요. 문재인 정부도 국제법적으로나 기준치에 문제가 없으면 수용할 수밖에 없다라고는 그 이야기를 했지. 문재인 정부는 얘기를 차라리 하세요. 문재인 정부는 찬성한다, 반대한다 얘기를 했습니까? 이쯤에서 정리를 하죠. 알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얘기는 뭐 이 정도면 될 것 같고, 서울 양평 고속도로 얘기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격주로 나오시니까 다음번에 나오셨을 때 아마도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앞으로 다룰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방류가 시작이 되면 사실상 뭐 다음 달로 점쳐지기 때문에 그때 또 두 분 의견을 듣는 걸로 하겠고요. 서울 양평고속도로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많은 곳에 뭐 특혜를 주려던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이제 한 줄기가 있고 또 다른 한 줄기의 문제 제기는 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이 고속도로 사안에 대해서 전면 백지화를 밝혔죠. 그게 과연 온당한 것이냐 이런 두 번째의 어떤 문제 제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연일 정치권에서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 국토부가 조금 전인 오후 2시에 설명 자료를 낸 게 있는데 저희가 잠깐 요약을 좀 했습니다. 9페이지짜리라서요. 저희가 다 이렇게 나열할 수는 없고 저렇게 그냥 간략하게만 요약을 했어요. 너무 간략화시킨 측면도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만 국토부가 오늘 설명 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하면서 왜 강상면으로 그럼 노선을 바꿨느냐 그 특혜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이제 설명하면서 첫 번째 논거는
교통량 분산 효과가 그 기존 안보다 더 좋다. 그러니까 그 두물머리의 그 교통체증이 워낙에 심하니까 거기를 이제 해소하는 게 중요한데 그 효과가 더 크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환경 훼손이 적다. 이렇게 바꿔야만 그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고, 세 번째는 강화 IC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평 군민들의 수건 중에 하나였던 강화 나들목을 설치해달라는 요구를 오래전부터 했었는데 그걸 설치하려면 저렇게 강상면으로 노선을 틀어야만 설치가 더 용이하다라고 오늘 국토부가 설명을 했습니다. 이 외에도 그 뭐 예산 얘기도 했는데 사실 예산은 뭐 그렇게 핵심적인 내용은 아닌 것 같아서 예산이 뭐 얼마가 늘든 특혜가 있었다면 문제인 거고 특혜가 없었다면 뭐 문제가 없는 거니까 그 부분은 제가 좀 생략을 하고 저렇게 세 가지로 좀 요약을 했고요. 저것 중에서 아무래도 이 사안이 좀 복잡하다 보니까 조금 설명을 좀 해드리고 나서 두 분 논평을 듣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잠깐 지도를 좀 볼까요? 예, 이게 좀 복잡하게 좀 돼 있어서 아까 저희가 본 거 중에 그 세 가지 가운데서 이제 그 교통 체증을 해소하는 효과를 설명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좀 저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자,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지점을 양수리 혹은 두물머리라고 합니다. 저 왼쪽에 두물머리라고 표기가 돼 있죠. 많은 나들이객들이 저기를 방문하고 그래서 주말마다 아주 교통 지옥이 펼쳐진다는 저곳입니다. 그래서 원안이라고 돼 있는 그 회색을 보면 오래전부터 저기에다가 이제 고속도로를 놓으려고 했었죠. 저것으로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도 2021년에 마쳤습니다. 저게 원안인데, 그런데 또 다른 변수가 있는데 양평 군민들은 강화면에다가 좀 그 IC 나들목을 하나 세워주면 좋겠다라는 요구를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그래서 일환으로 제시가 된 게 원안에서 살짝 남쪽으로 좀 내려와서 강화 IC를 하나 만들고 기존 종점은 그대로 양서면으로 두는 그런 일안을 지난해에 국토부에 양평군이 이제 제시를 했던 거죠. 이게 가장 이제 유력하다는 취지로 제시를 했는데, 근데 올해 5월에 공개된 국토부 자료를 보면 그것이 이제 사실상 이 안으로 변경돼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 안을 보면 강화 IC를 만들긴 만드는데 한참 밑으로 내려와 있죠. 예, 빨간색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참 밑으로 내려와 있어서 강화 IC를 만들고 그리고 최종 도착 지점은 강상면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강상면에 공교롭게도 김건희 여사 일가의 보유 토지가 상당 부분이 있다. 예, 한 축구장 5개 넓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뭐 논란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예, 오늘 국토부 해명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일단은 문제 제기하는 쪽 의견을 듣고 나서. 네. 예. 사실 이제 21년이죠. 21년 예비타당성 조사가 완료됐을 때 BC가 0.82밖에 안 나왔고 AHP 같은 경우 0.508. 사실 간신히 이제 통과한 수준이거든요. 그러면서 IC 추가가 이제 수건 사업이시긴 하지만 IC 추가는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검토했을 때 어렵다라는 판단이 났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양평군이 의견을 내자 한 8일 정도 만에 이제 절차가 엄청나게 빨리 진행이 되면서 신규 노선으로 이제 확정이 된 거죠. 근데 그것도 지금 많은 보도에서 보는 것처럼 양평군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일안. 네. 나는 다른 안으로 예. 결정이 난 거예요. 예. 특별한 해명과 설명. 이 안으로 된 거죠. 예. 뭐 오늘에서야 이제 저런 이제 추가적인 설명을 내놓는데 그동안의 과정,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타당성 조사나 이런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나 이런 거에 비춰보면 좀 말이 안 되게 그렇게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좀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관련된 의혹들은 좀 규명이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온 게 많으신데 오늘. 요걸 좀 예. 제가 보고 말씀드릴까요? 예, 아까 그 그래픽을 보여주셔도 되는데. 네. 아까 그래프가 아마 시청자분들이 예, 아마 더 쉽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예, 구두로 말씀 주시면 예, 저희가 적절한 시점에 그래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2019년부터 가야 합니다. 2019년에 KDI하고 국토교통부하고 해서 여기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됩니다. 예. 그때 이 기술진들이 현장에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할 때에 지금 원안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은 저기에 강도 있고 터널도 있고 또 산이 높습니다. 그래서 환경 파괴 문제가 있고 또 비용도 국가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가 들어가야 되니까 이게 예비 타당성 조사에 시간이 쫓겨서 어쩔 수 없이 원안대로 확정은 하는데 향후에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라고 해서 이 의견들을 서로 주고받습니다. 서로 주고받아요. 그런데 저쪽 원안으로 가게 되면
JCT라고 그러잖아요. 고속도로 두 개를 서로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게 기존 터널도 건드려야 되고 너무 기술적인 문제가 많아요. 환경 파괴 문제, 경비 문제, 너무 심각한 문제가 많다가 보니 그때부터 2019년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이게 노선을 이 부분에 대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는 그대로 확정을 하더라도 원안으로 그렇습니다. 향후에 설계 변경을 필요하니 그때 이걸 검토해야 된다고 해서 아마 KDI를 비롯해서 관계한 사람들이 의견을 나눴어요. 그거 불러가 조사하면 금방 다 나와요. 그래서 그래 한 거고 지금 이란 같은 경우는 다시 이렇게 기역자로 꺾이지 않습니까? 예. 고속도로가 꺾이는 걸 보셨습니까? 저거 문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19년도에 KDI 조사 분석을 할 때, 현장에서 회의를 할 때에 환경 파괴 문제, 기존 터널 문제, 여러 가지 이 경비 문제, 이런 문제점 때문에 그쪽으로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국토부는 이안을 해가지고 아까 발표한 3가지 지침에 의해서 비교적 이렇게 뺀 것이지요. 그런데 그러면 이 이안으로 갔었을 때 그 두물머리 얘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예, 그 지점이 이제 좀 핵심적인 논점인 것 같습니다. 국도 6번 도로가 연결이 되는데 이 고속도로가 나오면 분산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인구도 이 양평의 읍내의 인구가 한 4만 정도 된다는 거잖아요. 더 많죠. 예. 더 많다는 거잖아요. 예. 저쪽보다는. 그러니까 이러한 분산의 효과가 하면 저쪽 두물머리 쪽은 풀릴 것이다라고 하는 게 국토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주시죠. 정리를 하면 이 부분은 19년도에도 현장에서 기술자들은 이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예타에 대해서 빨리 끝내야 되기 때문에 이대로 확정을 하더라도 향후에 노선에 대해서는 변경이 불가피하다라고는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조사하면 금방 나올 겁니다. 예, 그 부분은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만 아무튼 제가 당시에 여기에 참여했었던 사람하고 직접 통화를 해서 확인해서 나온 사람입니다. 그렇습니까? 그건 아마 좀 언론사 취재 기자들이 한 번 더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 그리고 예비 타당성 조사니까 원안, 아까 그 그래픽 다시 보여주십시오. 좀 자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복잡하니까 그 원안이 2021년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거죠. 네, 통과했는데 지금 국토부는 이안이라는 새로운 대안을 지금 제시하고 있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논점을 얘기해 주셨는데 좀 반론을 주신다면? 한번 저도 이제 지역구 국회의원이다 보니까요. 저희 지역에도 여러 사업들이 있고 그중에는 예타 대상인 사업들도 있습니다. 근데 예타를 거치는 거 그리고 통과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나서는 사업 변경이 거의 없습니다. 뭐 성일종 의원님도 다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조건이 바뀌면 예타를 다시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이안이라고 돼 있는 저 빨간색 선은 또 보여주세요. 기존의 원안하고 50% 이상 차이가 납니다. 노선이. 예, 많이 다르죠. 근데 예타를 통과했던 사업을 50% 바꾸면서 또 별도의 예타를 또 안 거치는 거예요. 완전 꼼수죠. 꼼수고 편법이고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비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이안이 아까 제가 언급은 안 하셨지만 오늘 국토부가 발표한 거에 따르면 예산 추가가 얼마 안 된다라는 취지입니다. 예산은 추가되죠. 그래도. 한 국토부 말에 따르면 140억 정도다. 이 원안이 예산이 많이 들어서 그때부터 노선 변경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다가 성일종 의원님이 주장이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도 더 많이 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안이? 140억 듭니다. 그런데 효율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경비 문제를 얘기하는 것 순간 또 성일종 의원님 말씀이 좀 안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두물머리 관련돼서 얘기하셨어요. 자, 지금 원안이 추진됐던 이유는 두물머리로 좀 더 쉽게 접근해서 관광객들이 좀 더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사실은 고민됐던 안이잖아요. 근데 이 안은 두물머리로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컨셉하고 다른 겁니다. 교통분산 효과가 있을 수 있겠지.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안 가지만. 근데 두물머리에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거는. 제가 약간 조금 논의를 좀 진전시키기 위해서 제 궁금증은, 저도 이 사안을 이제 사사건건 진행하면서 또 저희 KBS의 취재 기자들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제가 얻고 있는데, 지금 오늘 국토부의 해명 가운데 여러 가지 논점들이 있고, 그건 향후 또 전문가들 의견이 아마 취재 기자들의 취재를 통해서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원안을 만들었던 여러 가지 사유 가운데 가장 본질적인 사유는 두물머리 쪽에 워낙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그걸 좀 분산시키자는 차원에서 이제 원안 양서면 쪽으로 가는 안이 이제 애초에 추진됐던 거고, 예비 타당성 조사도 통과가 됐던 건데,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 안은 좀 멀찍이 아래쪽으로 좀 떨어져 있단 말이죠. 두물머리 쪽에서. 그러니까 6번 국도를 지금 저희가 표기를 안 해서 조금 지금 보시는데 불편함이 있는데, 6번 국도는 이 지금 강줄기를 보시면요, 남한강하고 북한강이 만나가지고 두물머리로 해서 이렇게 한강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서울로 가는 건데, 그 남한강의
북쪽 부분, 윗부분을 이렇게 지나고 있는 게 6번 국도거든요. 그러니까 양서면 쪽입니다. 양서면 쪽. 양서면 쪽에 이제 6번 국도가 있는데 그래서 서울 쪽으로 쭉 가는 겁니다. 그 6번 국도가. 근데 그 6번 국도가 워낙에 막히니까 좁고 그거를 좀 해소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원안이 당초 추진됐는데 이 안으로 가더라도 그 두물머리 교통체증을 해소한다라는 국토부 설명이 이해가 되는가 하는 부분은 좀 의구가 듭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답변. 이 양평 시내를 중심으로 해서 4만 명 정도의 인구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디를 썼겠어요? 6번 국도를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고속도로를 통해 가지고 15분 거리로 단축을 해주면 누가 국도로 가겠습니까? 강남을 갈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통의 분산 효과는 분명히 있는 것이지요. 이런 것들 다 고려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마치 김건희 여사의 땅이 있기 때문에 그 땅도 선산 땅입니다. 조상들 묘가 있고. 그건 제가 좀 팩트 체크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산 땅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건 팩트 체크 차원에서 제가 개입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고속도로를 내놓으니까 마치 그것처럼 해가지고 이 의혹을 부풀리고 괴담처럼 이렇게 퍼뜨리는 것은 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이게 맞습니다. 예타를 하는데 그게 쉽게 노선이 변경되고 하는 건 없어요. 그런데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지난 20년 동안에 이런 건수가 14건이 있었습니다. 20년간 14건이 많습니다. 20년간에 14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1년 몇 개월마다 한 건씩 꼭 필요한 건 한 것이지요. 근데 지금 분명한 것은 원안이라고 하는 그 노선도는 거기에 기술적 결함도 구현하기가 어려운 것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예비 타당성 했을 때 비용이나 이런 거 다 감안하지 않습니까? 이 두 개의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게 JCT잖아요. 예산의 문제, 환경 파괴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고려해서 19년도에도 이미 이 얘기가 나온 얘기란 말이지요. 그래서 이거를 난 조사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 교통분산 말씀드릴게요. 자, 이 안의 경우에 교통분산 효과가 있을 수도 있어요. 설마 한 대도 없겠습니까? 그러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물머리로 접근하는 6번 국도의 교통량을 분산시키려면 6번 국도하고 궤를 같이 하면서 가야죠. 그래야 두물머리에 접근한다는 목적 하나, 교통분산의 효과 훨씬 더 크죠. 누가 봐도 저거는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부의 해명이 저는 안 맞는다는 거고, 자꾸 지금 말씀하시는 게 기술적인 난이도, 비용 얘기하시는데 21년도 예타 때 그걸 다 넣은 거예요. 다 넣어가지고 예산 다 해가지고 그때 안타깝게도 IC는 참 예산 문제상 넣기가 어렵다. 하지만 도로는 가능하니까 이렇게 한번 가보자라고 예타가 그때 나온 거잖아요. 예타가 박 의원님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예타를 기간이 있잖아요. 빨리 통과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됐었어서 있었지만 예타를 통과시켜 놓고 나서 그 이후에 이걸 설계 변경하거나 조정을 하면 되니 그 이후에 논하자라고 해서 그 당시에 KDI를 비롯해서 이분들이 논한 게 있어요. 그러니 노선 50%가 다르게 바꾼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그때 예타라는 걸 할 필요가 없죠. 19년도에 현장에서 이 논했던 분들 찾아봐서 물어보면 돼요.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다면 예타라는 건 이제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타 통과한 거에 50%를 바꾸더라도 기존의 예타 결과에 의지해가지고 그냥 간다. 예타가 절대적인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14건이 바꿔진 겁니다. 얼마나 있습니까? 이례적인데 절대적인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성일종 의원 하시는 그러니까 거고. 20년간 14건이 바꿔진 거지요, 노선들이. 알겠습니다. 마지막 답변 기회를 제가 한 30초씩밖에 못 드릴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을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충분히 이제 주장은 하셨고 지금 원희룡 장관은 오늘도 민주당의 사과 없이는 그 전면 백지화의 입장을 수정할 의사는 없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양평 주민들은 지금 범군민대책위원회를 오늘 발족을 시켜서 지금 사업 백지화는 말이 안 된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향후 어떻게 좀 풀어나가야 될지를 짧게 30초씩만. 전 민주당이 정말 나쁜 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건희 여사 줄리에서부터 얼마나 음해라고 한 인간을 이렇게 한 사람을 이렇게 인격적 모독을 하고 말살을 해도 되는 겁니까? 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게 국책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한다는 걸 알고 그래서 민주당이 이러한 괴담으로 많은 상처를 주었고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사과하십시오. 그러면 이거 복원할 겁니다. 여야가 합의해서 하십시다. 그 오랜 세월 동안 그 많은 사람이 애쓴 사업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 제기했다고 안 하겠답니다. 저는 이런 정부를 본 적도 없고 이런 장관을 본 적도 없습니다. 너무 정치적이고 너무 무대뽀고 너무 국민무시해요.
국민들을 볼모로 잡고 야당의 검증 기능까지도 막겠다는 겁니다. 절대 그러서는 안 되고요. 정말 차분하게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줘야 될 것 같고, 원희룡 장관은 본인이 했던 약속대로 사전에 인지했다면 장관직 그만두겠다고 했으니까 빨리 장관직 그만두고 좀 차분한 사람이 와서 이 사업을 좀 제대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람이 먼저라고 늘 민주당이 얘기했으니까 사람부터 먼저 하십시오. 무슨 그리고 말씀이에요? 그럼 양평군에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건데요? 죄도 없는 사람, 또 네? 줄리 같은 거 해가지고 정치적인 뭐 검증이나 이런 것들 하면은 인격 발산하지 마시고 국민들 볼모로 잡고 그렇게 하는 게 사람부터 정부입니까? 먼저 하고 하세요. 사람이 먼저라고 제대로 하세요. 된 정치 집행을 하세요. 시간은 다 됐고요. 두 분이 오늘 또 열띠게 말씀해 주셔서 아무튼 격주로 이렇게 열띤 토론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